1840년대 프랑스 노르망디의 토스트. 엠마 보바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남편 샤를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올려져 있었지만 그 손길은 차갑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엠마는 생각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샤를은 서툴렀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루는 법을 몰랐습니다. 급하게 자신의 욕망만 채우고는 곧 잠들어 버렸습니다. 엠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것과 다르다. 그녀가 수도원에서 몰래 읽었던 로맨스 소설들에는 열정적인 밤들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침대로 밀어붙이고 드레스를 찢고 입맞춤으로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샤를은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만 그녀를 원했습니다. 마치 의무를 수행하듯이. 엠마, 자요? 샤를이 중얼거렸습니다. 엠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샤를은 곧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엠마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나이트 가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2살의 젊은 몸. 아직 아름답고 탄력 있고 욕망으로 가득한 몸.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한 번도 진정으로 원해본 적 없이? 라 보비에사르 성의 무도회는 엠마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 곡 추시겠습니까? 젊은 귀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샤를과는 다른 손길이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고 소유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의 향기가 황홀합니다.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엠마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열기가 그녀의 아랫배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샤를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부인께서는 행복하십니까? 귀족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엠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누가 봐도 춤의 일부였지만 엠마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유혹이었습니다. 만약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정원에서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밤 공기가 좋으니까요. 엠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정원으로 간다는 것은,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하지만 바로 그때 샤를이 나타났습니다. 엠마, 거기 있었구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엠마는 다리를 꼭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녀가 느낀 적 없던 욕망으로 뜨거웠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원했습니다. 원해지기를, 갈망받기를, 열정적으로 사랑받기를. 그날 밤 샤를이 그녀를 만졌을 때 엠마는 눈을 감고 무도회의 귀족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의 입술이, 그의 몸이. 그녀는 처음으로 몸을 떨며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샤를은 기뻐했습니다. 엠마, 오늘 밤 내가 다르구나. 하지만 엠마는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서 다른 남자를 상상했습니다. 요빌로 이사한 후 엠마는 레옹을 만났습니다. 23세 레옹은 아름다웠습니다. 금발 머리, 섬세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이해하는 눈빛. 부인, 이 시를 읽어보셨습니까? 레옹이 책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엠마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밤에 시를 읽는 것을 좋아해요. 혼자서 조용히. 저도 그렇습니다. 레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밤의 고독 속에서 상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그것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몇 달 동안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정원에서 그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레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고백해도 될까요? 무엇을요? 저는 부인을 사랑합니다. 엠마는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레옹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야 합니다. 여기 남으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레옹. 엠마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레옹은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저를 잊어주세요. 그날 밤 엠마는 자신의 침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녀는 레옹을 원했습니다. 그의 키스를, 그의 손길을, 그의 몸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리고 레옹은 너무 겁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항상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걸까? 로돌프 블랑제는 레옹과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얻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농업 박람회 날 시청 2층에서 그는 엠마를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부인은 아름답습니다. 로돌프가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군요. 저는 엠마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벽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부인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로돌프의 손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인의 눈에는 불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불을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엠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도 알고 계십니다. 로돌프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부인은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남자를, 진정한 사랑을.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엠마는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숲에서 만나 주십시오. 로돌프가 명령했습니다. 오후 3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엠마는 숲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로돌프는 말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히 부인이 올까 의심했습니다. 저도 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엠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셨습니다. 로돌프가 그녀의 말고삐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려오세요. 그가 그녀를 말에서 내려주었을 때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그의 가슴에 밀착되어 있었고 그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렵습니까? 로돌프가 물었습니다. 네. 엠마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로돌프가 그녀를 깊숙한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두려움이 쾌락을 더 강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 준비된 담요 위에 앉았습니다. 로돌프는 와인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긴장을 푸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엠마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강했고 곧 그녀의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엠마. 로돌프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키스해도 될까요? 엠마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로돌프의 키스는 샤를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혀가 그녀의 입술을 벌리고 그녀의 입안을 탐험했습니다. 엠마는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돌프의 손이 그녀의 드레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아름답습니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드러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쇄골을, 그녀의 가슴 위를. 엠마는 뒤로 누웠습니다. 하늘이 나뭇잎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돌프가 그녀 위에 있었습니다. 원하십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엠마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원해요. 로돌프는 그녀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지했습니다. 엠마는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감각을 느꼈습니다. 샤를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로돌프는 능숙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았고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엠마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등을 긁었고 그녀는 억제할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요. 로돌프가 격려했습니다. 참지 마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엠마는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렬한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돌프도 곧 그녀 안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나란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로돌프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엠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엠마와 로돌프는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로돌프의 저택 침실에서 엠마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입으세요. 로돌프가 그녀에게 검은색 실크 속옷을 건넸습니다. 엠마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것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거기 비친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로돌프가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들은 침대에서, 소파에서, 심지어 그의 서재 책상 위에서도 사랑을 나눴습니다. 엠마는 수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오직 더 많은 것을, 더 강렬한 것을 원했습니다. 로돌프, 어느 날 그녀가 그의 팔에 안겨 말했습니다. 우리 도망가요. 뭐라고요? 로돌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함께 도망가요. 파리로, 이탈리아로, 어디든. 저는 샤르를 떠나고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어요. 로돌프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엠마는 재미있는 정복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그녀와 평생을 함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엠마. 우리는 다음 달에 떠나죠. 엠마는 기뻐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에게 자신을 주었습니다. 9월 8일 아침 엠마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쌌고 샤를에게 작별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로돌프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친애하는 엠마,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둘 다를 위한 결정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이해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로돌프. 엠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달려가 로돌프의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기 있었습니다. 평온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버리고 그는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 진실이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로돌프에게 그녀는 단지 게임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원했을 뿐 그녀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엠마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3년 후 루앙의 오페라 극장에서 엠마는 레옹을 다시 만났습니다. 레옹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수줍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파리가 그를 세련되게 만들었고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엠마.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인이 아니라 엠마. 레옹. 엠마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대화는 형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변했습니다. 엠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레옹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동안 내내 매일 밤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레옹, 저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레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엠마. 지금 당장. 엠마는 로돌프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배신, 그 고통. 하지만 레옹은 달랐습니다. 레옹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디로 가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레옹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방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엠마와 레옹은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레옹은 로돌프처럼 능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엠마를 마치 성물처럼 다루었습니다. 당신은 여신입니다. 그가 그녀의 몸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오후 내내 침대에 있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세상을 차단한 채 엠마는 레옹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로돌프에게서 배운 것들을.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쾌락을 아는 여자였습니다. 엠마, 레옹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어요. 더 원해요. 엠마가 명령했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그들의 관계는 매주 목요일 계속되었습니다. 엠마는 피아노 레슨을 핑계로 루앙에 왔고 레옹과 호텔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엠마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옹, 우리 도망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레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엠마, 그것은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경력을 제가 유부녀와 도망가면 엠마는 로돌프의 배신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도 똑같아. 모두 똑같아. 남자들은 그녀의 몸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엠마의 분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호텔 비용, 아름다운 속옷, 향수, 선물. 그녀는 레레라는 상인에게서 외상으로 물건을 샀습니다. 보바리 부인, 이 실크 가운을 입으시면 정말 매혹적일 것입니다. 레레가 교활하게 말했습니다. 엠마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레옹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8,000프랑.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보바리 부인, 이제는 갚으셔야 합니다. 레레가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엠마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레옹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8,000프랑? 레옹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돈이 제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 사무실에서 빌릴 수 있잖아요. 그건 횡령입니다, 엠마. 그럼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엠마가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엠마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심지어 로돌프에게도. 로돌프의 저택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돌프, 제발. 당신은 부자잖아요. 8,000프랑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돌프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바리 부인,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로돌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인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엠마는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로돌프. 한때는 한때일 뿐입니다. 로돌프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보기 안 좋습니다. 엠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엠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빚, 그녀의 불륜, 그녀의 거짓말. 샤를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샤를의 진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약품 캐비닛에서 비소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잠시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무도회에서의 그 춤, 레옹과의 첫 대화, 로돌프의 첫 키스, 호텔방에서의 열정적인 오후들.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잠깐이라도? 그래, 나는 행복했어. 엠마는 생각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나는 살아있었어. 진정으로. 그녀는 비소를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물로 삼켰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모든 욕망이, 모든 고통이. 30분 후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아, 엠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샤를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엠마, 무슨 일이야? 배가 너무 아파요. 엠마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의사가 왔을 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비소 중독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스스로. 아니, 샤를이 울부짖었습니다. 엠마, 왜 그런 짓을? 엠마는 침대에 누워 고통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샤를. 그녀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 여기 있어, 엠마. 샤를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당신을 속였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완벽한 아내였어. 엠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쁜 여자였어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들을 그만해, 엠마. 샤를이 울먹였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하지만 엠마는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고해하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루돌프 그리고 레옹. 저는 그들과 침대에서 샤를은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들리지 않아. 신부가 마지막 성사를 주러 왔습니다. 딸아,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오. 신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늠했습니다. 엠마가 속삭였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충격을 받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밖에서 장님 거지가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처녀가 사랑을 꿈꾸었네. 하지만 사랑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네. 엠마는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사랑을 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경련이 그녀를 습격했습니다. 엠마. 샤를이 소리쳤습니다. 엠마 보바리는 31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살았어. 잠깐이었지만 나는 진정으로 살았어. 그것으로 충분해. 샤를의 각성. 엠마의 장례식 후 샤를은 아내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는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로돌프의 편지들, 레옹의 편지들, 그리고 사진들. 샤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엠마, 어젯밤 당신의 몸은 천국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로돌프. 엠마,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의 키스, 당신의 손길, 당신의 모든 것이 그리워요. 마이너스 레옹. 샤를은 계속 읽었습니다. 각 편지는 더 명백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장소, 그들이 한 일들. 한 편지에는 로돌프가 엠마에게 준 실크 속옷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샤를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엠마는 그것이 파리에서 온 선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호텔방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낙원, 12번 방. 샤를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2번이나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녀는 즐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샤를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엠마, 너는 얼마나 불행했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지루한 남자였습니다. 평범하고 상상력이 없고 열정도 없는. 엠마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꽃을 끌 수밖에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을 찾은 것은 당연했어. 샤를은 로돌프의 편지 중 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엠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하지만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샤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만남. 어느 날 샤를은 로돌프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로돌프는 불편했습니다. 보바리 선생, 애도를 표합니다. 샤를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그의 아내를 가졌습니다. 그의 아내의 몸을, 그의 아내의 신음을, 그의 아내의 절정을. 하지만 샤를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습니까? 샤를이 물었습니다. 로돌프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로돌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재미있는 모험이었을 뿐입니다. 샤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레옹은요? 레옹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는 그녀를 좋아했지만 책임지고 싶어 하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샤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한 거군요. 로돌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샤를은 로돌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샤를이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뭔가를 주었습니다. 제가 줄 수 없었던 것을. 잠깐이나마 그녀는 살아 있었을 겁니다. 로돌프는 샤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성자입니까? 아니면 바보입니까? 하지만 샤를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버렸을 때 당신은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샤를의 죽음. 몇 달 후 샤를도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심으로 죽은 것이라고. 그가 죽기 전날 이웃이 그를 정원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엠마의 사진을 들고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보바리 선생? 괜찮습니다. 샤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막 엠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살아있었는지.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저를 속였죠. 알고 있습니다. 샤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샤를이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엠마의 머리카락 한 올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운명이었어. 엠마, 나는 곧 당신을 만날 거야. 베르트의 운명. 베르트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그녀를 받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엠마가 남긴 빚은 엄청났습니다. 모든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13살이 되었을 때 베르트는 가난한 이모에게 보내졌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방적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 감독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르트, 넌 예쁘구나. 내 어머니를 닮았어. 베르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돌봐줄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베르트는 그 남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머니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요. 베르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했을까? 그 짧은 순간들에서라도? 끝맺음 욕망의 본질. 엠마 보바리의 이야기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사랑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설 속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로돌프의 품에서, 레옹의 키스에서. 하지만 그 열정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욕망받기를. 그녀는 남자들이 그녀를 원하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엠마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열정, 더 많은 흥분. 하지만 얻을수록 그녀는 더 공허해졌습니다. 보바리즘 마이너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항상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것. 엠마 보바리는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금지된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환상을 현실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엠마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끝없는 추구 속에서 자신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엠마 보바리는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죽기 직전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살았어.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짧더라도 강렬하게, 안전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